조선판 타짜. 노름으로 인생 역전한 천민의 이야기. 천민으로 태어나 멸시와 가난에 허덕이던 한 사내. 병든 어미의 약값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위험한 노름판에서 그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뀝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든 전설적인 타짜와의 만남, 그리고 그의 마음을 훔친 치명적인 매력의 기생. 신분과 목숨을 걸고 펼쳐지는 짜릿한 인생 역전극. 과연 그는 조선 최고의 타짜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희망을 건 마지막 한 판. 조선 어느 고을,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면 사람의 왕래가 뜸해지는 후미진 골목이 있었습니다. 역병이라도 휩쓸고 간 듯 음습하고 축축한 기운만이 감도는 그곳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볏짚 움막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지요. 움막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내와 매캐한 약초 다리는 냄새,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 희미한 등불 아래 20의 남짓 살아온 사내 개똥이가 있었습니다. 이름마저 천하기 짝이 없는 그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숨을 몰아쉬는 늙은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쥔 채 애끓는 속을 삼키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기침 한 번을 할 때마다 온몸을 비틀며 피를 토했고, 그럴 때마다 개똥이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비싼 약재를 쓰지 않으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었던 개똥이에게는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그런 거금을 마련할 길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지요. 이대로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 왈패들이 떠들던 이야기. 한양에서 내려온 큰손들이 고을의 유지들과 함께 밤마다 비밀스러운 투전판을 벌인다는 것. 판돈이 어마어마해서 하룻밤에 집 한 채가 날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머슴이 지주가 되기도 한다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도박. 그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개똥이에게는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약값으로 쓰려던 마지막 엽전 몇 잎을 품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머니도 자신도 끝장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도끼만이 서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주고는 소리 없이 움막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의 말을 더듬어 찾아간 곳은 인적이 드문 폐가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사람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투전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침을 꿀꺽 삼킨 그는 굳게 닫힌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인간의 욕망이 들끓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탁한 술 냄새, 그리고 돈과 패에 미쳐버린 사람들의 번들거리는 눈빛. 그 중앙에는 비단옷을 차려입은 한량이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그 주위로 상인과 농부로 보이는 사내들이 핏발 선눈으로 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주눅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품속의 엽전을 꺼내 쥐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건, 아니 어머니의 목숨을 건 마지막 한 판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하룻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처음 몇 판 초심자의 행운이었을까요? 푼돈을 따기는 했습니다. 개똥이의 심장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고 그는 조금 더 과감하게 돈을 걸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패는 번번이 상대의 패보다 낮았고 야속한 투전목은 계속해서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시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느새 품에 있던 엽전은 모두 사라지고 텅 빈 손만이 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몰락을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비단옷을 입은 한량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절망,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그는 망연자실한 채 투전판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투전판 구석에서 술잔만 기울이고 있던 한 노인이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무명옷에 얼굴에는 검버섯이 가득 피어있는 어디서나 볼 법한 평범한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개똥이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 개똥이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참을 그리 쳐다보던 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놈의 눈에는 탐욕이 아닌 절박함이 가득하구나. 개똥이는 놀라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을 따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거라. 개똥이는 홀린 듯 노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노인이 그를 데려간 곳은 투전판보다 더 화려하고 더 위험한 향기가 풍기는 곳, 바로 기방이었습니다. 화려한 등불과 비단, 아찔한 분향 냄새, 그리고 여인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가득한 별세계. 개똥이는 어안이 벙벙해 그저 주위를 두리번거릴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가장 좋은 방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는 눈처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검은 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오롯이 담은 듯한 얼굴, 세상을 다 이해하는 듯한 깊은 눈매를 가진 여인, 바로 이 기방 최고의 기생이라 불리는 월양이었습니다. 노인은 개똥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월양이다. 오늘 밤 이 아이와 하룻밤을 보내거라. 만약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세상을 얻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개똥이는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시험이란 말인가? 그는 감히 월양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노인이 나가고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월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고 연주를 멈추고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사내께서는 땅만 보고 계십니까? 개똥이는 우물쭈물하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마지막 희망이었던 투전판에서의 실패. 그의 이야기를 듣는 월양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개똥이에게 다가와 손수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그의 몸에는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월양은 돈과 권력에 둘러싸여 웃음을 팔지만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자신의 외로움을 개똥이는 세상의 멸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하고 깊은 교감이 둘 사이에 흘렀습니다. 개똥이는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말한 마음을 얻는 것이 육체의 결합이 아님을. 그것은 상대의 눈을 보고 마음을 읽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개똥이가 방을 나설 때 월양은 그의 손에 작은 비단 주머니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방 밖에는 노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투전의 기술은 패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그 순간 개똥이는 더 이상 어제의 그 개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냥. 그날 이후 개똥이는 노인의 밑에서 혹독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가르침은 기이했습니다. 투전패를 만지게 하는 시간보다 맹인처럼 눈을 가리고 찻잔에 담긴 찬물의 양을 맞추게 하거나 시장 바닥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걸음걸이를 관찰하게 하는 시간이 더 많았지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개똥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손기술이 아닌 감각을 단련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상대의 숨소리, 미세한 손의 떨림, 표정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함이었지요. 손가락 끝의 감각만으로 패의 미세한 차이를 느끼고 바람의 흐름만으로 상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경지. 노인은 그에게 투전 기술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르쳤습니다. 몇 달 후 개똥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수룩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자신감과 여유가 자리 잡았지요. 그는 더 이상 개똥이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칠성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북두칠성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이제 첫 번째 사냥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예전 투전판에서 자신을 비웃었던 비단오 탈량, 바로 고을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고리대금업자 백만석이었습니다. 백만석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빼앗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요. 개똥이의 집안 역시 그의 횡포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내기가 아닌 통쾌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칠성은 일부러 허름한 행색을 하고 백만석이 운영하는 투전판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또 돈을 잃으러 온 어리석은 놈이라며 수군거렸지요.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판에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돈을 잃어주었습니다. 작은 돈을 잃고 안절부절 못하는 어수룩한 연기를 하자 백만석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오늘도 호구 하나 물었구나.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요. 판돈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의 눈에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칠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배운 대로 상대의 모든 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백만석이 패를 쥘 때 미세하게 떨리는 새끼손가락, 그가 좋은 패를 쥐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함는 버릇, 그리고 판돈을 올릴 때 그의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흥분까지. 모든 것이 칠성의 눈에는 훤히 보였습니다. 판은 칠성의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백만석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며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백만석은 자신이 판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은 칠성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에 불과했지요. 마침내 마지막 판. 백만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집문서와 땅문서까지 모두 내걸었습니다. 내 놈의 모든 것을 걸어라. 이번 판으로 내 놈은 알거지가 될 것이다. 그의 외침에 투전판의 모든 시선이 칠성에게 쏠렸습니다. 칠성은 피식 웃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패가 열렸습니다. 백만석의 패는 누구도 이기기 힘들어 보이는 높은 끝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희의 미소가 떠오르는 순간 칠성이 자신의 패를 조용히 뒤집었습니다. 더 높은 끝수. 있을 수 없는 패였습니다. 백만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속임수다. 그가 고함을 치며 판을 뒤엎으려 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한 뒤였습니다. 칠성은 산처럼 쌓인 돈과 문서들을 조용히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백만석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던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피와 땀이요.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 그를 쳐다보다가 이내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칠성은 백만석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피눈물로 쌓은 부는 결국 피로 무너지는 법이다. 그는 유유히 투전판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 이 썩어 빠진 세상에는 백만석보다 더한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사냥감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조선의 밤은 그의 새로운 전설을 예고하며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판은 더 커지고 백만석을 무너뜨리고 혜성처럼 나타난 칠성의 이름은 흉흉한 소문과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의적이라 칭송했고 어떤 이는 요사스러운 기술을 쓰는 사기꾼이라 폄하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그를 예전의 천민 개똥이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명성은 결국 도성, 한양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나라의 재물을 주무르는 호조판서 민치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한 인상과 인자한 미소 뒤에 칼날보다 차갑고 뱀보다 교활한 탐욕을 숨긴 사내였지요. 그는 칠성의 소문을 듣고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의 눈에 칠성은 위협이 아닌 아주 유용한 칼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적들을 합법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아주 잘 벼려진 칼 말입니다. 며칠 후
칠성에게 한양의 호조판서 민대감댁에서 열리는 연회에 초청하는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긴 사실상의 호출이었지요. 칠성의 스승인 천노인은 서찰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민치상은 백만석 따위와는 격이 다른 자다. 그는 투전패가 아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노는 진짜 도박꾼이지. 그 판에 발을 들이는 순간 너는 그의 장기말이 되거나 아니면 죽음뿐이다. 스승의 경고는 뼈를 파고들었지만 칠성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그에게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월양. 그의 마음을 처음으로 흔들었던 그 기생이 지금 민치상의 수양딸이 되어 한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양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사실상 그의 놀이개이자 인질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한양으로 향하는 칠성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치상의 연회는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습니다. 마당에는 사내 진미가 가득했고 비단옷을 차려입은 권세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경계와 암투가 독처럼 퍼져 있었지요. 칠성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에게 박혔습니다. 그때 민치상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바로 장안의 화제인 칠성이더냐. 과연 그 눈빛에 담긴 기계가 예사롭지 않구나. 그는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치 아랫사람을 격려하는 듯 행동했지만 그 눈빛은 칠성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전보다 더욱 아름다워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진 월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칠성과 눈이 마주치자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칠성은 그녀의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도망치세요. 그날 밤 연회가 파하고 민치상은 칠성을 비밀스러운 별채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치상의 정적들과 그의 신복들이 모여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판돈을 놓고 승부를 벌이는 중이었지요. 칠성아, 너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저기 저 병조참의의 재산을 오늘 밤 모두 거두어 오너라. 그리하면 너에게 부와 명예를 약속하마. 민치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민치상의 수하들이 교묘하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병조참의를 옥죄고 있었지요. 칠성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닌 사냥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의 사냥감이 병조참이라면 내일 밤의 사냥감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판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칠성은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양의 슬픈 눈빛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마지막 승부. 며칠 동안 칠성은 민치상의 충실한 사냥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수많은 자들이 재산을 잃고 몰락해갔습니다. 칠성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민치상이 파놓은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월양은 그런 그를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월양이 몰래 그의 처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향낭이 들려 있었지요. 대감께서는 매화향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그 향이 너무 짙어지면 아주 미세하게 손을 떠는 버릇이 있으시지요. 월양이 건넨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본 순간 칠성은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판을 끝내기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를 벌이기로 말입니다. 그는 민치상에게 독대를 청했습니다. 대감, 이제 이런 시시한 판은 지겹습니다. 저와 대감 단 둘이서 승부를 가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기면 월양과 저를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만약 제가 진다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칠성의 당돌한 제안에 민치상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감히 내게 도전하다니. 좋다, 내 놈의 그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운명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민치상과 칠성, 그리고 그들의 승부를 지켜보는 월양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민치상의 수하들이 칼을 품고 대기하고 있었지요. 판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칠성의 목숨과 월양의 자유, 그리고 민치상의 자존심이 걸린 판이었습니다. 투전패가 섞이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민치상은 과연 노련한 지배자였습니다. 그는 칠성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천한 출신을 비웃고 그의 기술을 폄하하며 평정심을 흔들려 했지요. 칠성은 몇 번이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민치상의 기술은 그가 이제껏 상대했던 누구와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칠성의 패를 읽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칠성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패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가 패배의 위기에 몰린 순간 월양이 조용히 일어나 민치상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향로에 매화향을 한 줌 더 집어넣었지요. 방 안에 매화향이 짙게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월양의 말대로 짙은 매화향 속에서 민치상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저거다. 민치상은 자신의 패가 최고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세한 버릇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믿었지만 칠성은 그 찰나의 떨림 속에서 그의 패를 모두 읽어냈습니다. 칠성은 일부러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넋이 나간 얼굴로 자신의 패를 바라보았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군요. 그의 연기에 민치상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천한 것은 천한 것으로 끝나는 법이다. 내 놈의 목숨으로 나의 위대함을 증명하겠다. 민치상은 자신의 모든 패를 자신만만하게 내던졌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승리를 예고하는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칠성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을 거두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패를 뒤집었습니다. 대감께서 잊으신 것이 있습니다. 용은 가장 깊은 곳에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칠성의 패는 민치상의 패보다 한 끗 높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는 최고의 패였습니다. 스승천노인이 마지막 비기로 가르쳐준 상대방의 패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패를 완성하는 기술이었지요. 민치상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나를. 그의 고함이 끝나기도 전에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운명의 마지막 승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전설의 시작. 칠성의 승리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민치상의 몰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정적들은 이때다 싶어 그의 비리를 파헤쳤고 왕의 신임을 잃은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요. 그가 쌓아 올렸던 부와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칠성은 민치상의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양 최고의 갑부가 되었고 그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부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의 연회장에서 본 탐욕스러운 눈빛은 처음 그가 발을 들였던 후미진 투전판의 핏발 선 눈빛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된 월양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지요. 함께 떠나주시겠소? 칠성의 물음에 월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한양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의 집 앞에 쌀가마니가 놓여 있고 억울한 빚을 진 사람들의 빈문서가 불타 없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얼굴 없는 의적이 나타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의적이 바로 칠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민치상에게서 얻은 재산의 대부분을 그렇게 이름 없이 세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고향에도 넉넉한 재산을 보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했지요. 그리고 그는 월양과 함께 호련히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도 휘영청 밝은 달이 처마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대돌에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월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투박해진 칠성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한때 이 손이 세상을 뒤흔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흙냄새 나는 지금의 이 손이 더 좋습니다. 칠성은 그런 월양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짙은 화장과 무거운 가채 뒤에 가려졌던 그녀의 진짜 얼굴. 이제야 비로소 평온을 찾은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내 인생에서 수많은 패를 쥐어봤지만 그대가 내 손에 들어온 순간보다 더 좋은 패는 없었소. 그의 나지막한 고백에 월양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통해 말로 닿을 수 없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위로를 읽었습니다. 칠성은 월양을 이끌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등불을 낮추자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채웠습니다. 칠성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하루 종일 고생했을 월양의 작은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흙먼지가 묻은 발을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은 숨을 죽인 채 자신을 향한 그의 깊은 연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그의 따스한 온기는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더 뜨겁게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발을 다 닦아준 칠성이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떠보기 위한 눈빛도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순수한 연민과 사랑만이 가득했지요. 칠성이 월양의 소박한 무명 저고리 고름에 조심스럽게 손을 가져갔습니다. 스르륵 옷고름이 풀리는 소리는 그 어떤 가야금 소리보다 더 애틋하게 방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하얀 어깨는 그 어떤 비단보다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 같던 투전판에서 서로를 속이고 이용해야만 했던 세상의 한가운데서 기적처럼 만난 두 사람. 마침내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벗어던지고 오직 서로의 온기에만 의지한 채 그렇게 하나의 밤 속으로 온전히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사람들은 칠성의 얼굴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설은 야담이 되어 밤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밑바닥 천민으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타짜가 되어 부패한 권력자를 심판하고 바람처럼 사라진 사내. 칠성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천민 개똥이에서 전설적인 타짜 칠성이 되기까지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극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는 결국 복수와 불을 넘어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손에 넣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가장 큰 도박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은 화려한 속임수가 아닌 진실한 마음을 읽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칠성의 이야기는 인간의 의리를 보여주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종족을 뛰어넘은 짐승의 의리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새끼를 구해준 사람을 평생 보호한 늑대들의 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야담 천사의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